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자, 이곳은 저희 농원 견습장 하우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년생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5년생, 그리고 15년생 나무도 있고, 또 품종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1년생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퇴비를 주는지,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은 이제 실험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어떤 실험을 할 것이며, 또 어떠한 이제 진행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동계에서 총 2회 정도 방제를 했는데 방제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년생 나무라고 원래 식재했는 나무라 가정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새순이 나왔습니다. 1번, 2번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둘 중에 어떤 걸 키워야 되겠습니까? 예, 정답은 이 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얘에 비해서는 더 커 보이고 또 튼실해 보이기 때문에 얘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제거해야 될 게 있고 제거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지는 살려서 이제 키울 가지인데, 여기서 제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가지가 나왔을 당시에 이렇게 꽃을 물고 왔는 결과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결과지는 좀 있으면 꽃을 피워요. 꽃을 피우면은 나무는 크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키워야 될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달려있는 이 가지들은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이 가지와 이 가지 중 저희가 이 가지를 살리고 이 가지를 죽인다 그랬죠. 그러면은 죽이는 가지는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의문점은, 그러면 이렇게 다 제거를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나무들, 즉 결과지는 왜 남겨두느냐? 아까 첫 번째 봤던 거 다 다른 결과죠. 다르게 처리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나무가 키우려면은 나뭇잎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걸 다 제거하면은 얘가 자랐는데 나뭇잎 수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요. 여기서는 꽃이 피고 열매도 맺히겠지만 열매를 다는 목적이 아니라 잎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불필요한 가지만 제거하고 잎을 놔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두 개가 더 있죠. 이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뭇잎을 확보하기 위해서 놔둔 거고, 단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토양으로부터 빗물이 튀어서 탄저라든지 균이 감염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잎들은 같이 남겨두는 겁니다. 즉 노지 같은 경우에는 얘도 다 그 병균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는 하지만 하우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살려두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연생의 나무인데 보면은 앞에 거와 뒤에 것 중에 어느 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예, 누가 봐도 뒤에 나무가 현재 더 굵고 더 크기 때문에 키워야 됩니다. 그럼 앞에 나무를 제거를 하는데, 이번 나무는 특이하게도 보면은 뒤에 것은 노린재 피해를 안 입었어요. 정상적으로 잎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 것은 보면은 노린재 피해를 입었어요. 특이하게도 보면은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지만, 이 같은 게 뭐냐면은 철저하게 방제를 할 경우에 골고루 방제를 하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노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제 조금씩 눈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장립 노린재 방제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철저히 방지하셔서 이제 이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약한 거는 이렇게 자르고, 이게 지금 키워야 될 것은 이렇게 가지를 제거하는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3번입니다. 1번, 2번 봤을 경우에 1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2번보다. 그래서 아까처럼 2번에 여기에 결과 모지를 자르고 여기에 결과지를 자르는 게 순서인데, 이 나무는 지금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인 이 새순의 길이가 아직까지 30cm를 많이 넘기질 못했어요. 즉 뭐냐면 나무를 이렇게 자른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른 시기가 좀 이른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가지를 자르고 여기 결과지를 자르는 게 방법이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한 5일에서 일주일 뒤에 저희가 앞에 했던 방법을 행하는 게 나무한테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한 또 나무가 좀 더 그 뿌리를 좀 더 뻗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능 5년차 된 나무 실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과 대추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1년 정도 하시는 분들은 과연 나무 열매를 어디에 착화시켜야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싹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결과지, 꽃이 달려있는 결과지를 이렇게 가지고서 나오는 게 있고요. 이렇게 순이 올라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통 대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열매를 달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를 잘라버리겠죠. 하지만 사과 대추의 경우에는 반대로 합니다. 얘들을 제거하고 얘들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보면은 실험 1부터 실험 6까지 총 6그루의 나무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두 그루씩 나누어서 어떤 거는 얘를 잘라 보고요. 어떤 거는 밑에 얘들을 잘라 가지고 결과를 보고 또 어떤 거 나머지 두 그루는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가볼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다는 과정, 어떤 나무 낙과가 많이 되고 또 어떤 나무가 그 상품성이 좋은 과실을 다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상황은 대추나무 잎 호파리의 피해 사진입니다. 보면은 잎 양옆으로 말려서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더 심하면은 완전히 말려서 약간의 흑갈색을 띠게 되고 현재 잎이지만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은 얘들은 새순 여기를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순이 자라지 못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방제가 되었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앞에 것들은 현재 깨끗하게 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노린재 방제도 중요하지만 잎 혹파리 방제도 같이 겸해서 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혹파리 발생 그 시기가 작년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봐서 이제 나중에 토양 살충제 시비도 하고 또 혹파리 그 방제약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혹파리 피해 사진입니다. 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신품종 X의 지금 자라는 모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 밑에는 대능이에요. 이 중생종인 대능이고 위에는 보면은 이제 일단은 나무 색깔부터 다르죠. 여기는 신품종 X인데 조생종이라 그런지 몰라도 중생종보다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은 빨리 나오는 경향도 있었지만 현재 크는 속도 역시 중생종보다는 월등한 속도로 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현재 1차 그 결과지를 제거를 했고 2차 결과지도 보면은 그 싹을 틔울 그 개화를 할 준비를 할 정도로 그 현재 그 생육 속도가 빠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나무는 이제 신우주 나무인데요. 신우주 나무에 재미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한 나무 내에서도 이쪽 방향은 지금 보면 노랗게 갈변이 되면서 끝부분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 앞쪽에 있는 나무도 그렇지는 않아요. 앞에보다는 약간 녹색빛을 띠면서 건강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볼 때 병은 아닌 것 같고 생리장애인 것 같아서 일단 미량 요소가 결핍했을 경우에 위와 같은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미량 요소가 없거나 아니면 질소기가 많거나 또는 이제 알카리성 토양일 경우에는 나무에게 흡수를 못해요. 미량 성분 요소를 성분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 포장 내에서도 이런 증상이 잎이 노랗게 약간 황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갈변이 시작된다면은 미량 요소를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오늘은 이 포장 내에서 발견된 게 많아 가지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시는 것과 같이 잎굴파리 피해를 입었었어요. 입었다가 방제가 되었는 부분도 보이고요.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은 끝부분 타는 겁니다. 현재 보면은 잎 끝부분이 살짝 타서 증상이 여기서 멈추었어요. 멈추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진 그 나무에 있는 새순 자체가 다 그러진 않아요. 현재로서 요 부분 한 몇 개만 그런데, 자, 여기는 하우스입니다. 제가 그때도 작년에도 왜 대추 새순 끝이 타는 증상과 나름대로 가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몇 분이 주장하셨던 냉해 피해에 따른 부분은 또 반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긴 하우스고 또 하우스 내에서 요렇게 일부분만 요렇게 끝이 타는 거로 봐가지고는 밭 전반적으로 특히 날씨적인 영향에 의한 피해 증상은 아니라는 게 또 사실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그 하우스 견습장에서 현재 오늘이 4월 23일이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경산이고 또 하우스고, 여기 또 게다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하우스가 있고 뒤에는 이제 막이 있어 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포장이 따뜻한 포장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먼저 뭐 이렇게 피해를 아니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노린재, 장님 노린재 피해가 있었고요. 또 이 폭파리 피해가 있었고, 아까 전에 봤던 그 황화 현상, 이런 병해충 생리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나무의 새순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거를 작업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거를 제거를 하고 어떤 걸 남겨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설 재배하신 분에 한해서 국한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미리 알고 내 밭에서 새싹이 나올 때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미리 예비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꿈꾸라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